새로운 대한민국에서 맞이하는 첫 번째 이제 금요일이고요. 오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이제 맞이하는 첫 주말을 앞두고 금요일 정치화 시장 오늘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은규 변호사 그리고 김태현 기자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얍. 화이팅. 우리 신은규 변호사님. 예. 어제 저희가 이동형 TV에 가서 예. 고인물들을 이제 정수하는. 근데 고인물은 항상 우리가 정수해야 된다. 그렇죠. 이런 마음가짐으로 방송에 임하잖아요. 뭐 정수라기보다는 이제 저희는 그 고인물과는 좀 다르게 안 고인물이기 때문에 절벽 끝에 매달려서 이 절박한 평론을 합니다. 한마디 한마디 절실하고요.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렇죠. 오늘도 노력하기 위해서 야시장에 찾아왔습니다. 고인물로서 굉장히 불편하네요. 참고로 얘기하면은 여기 오른쪽에 계시는 우리 김태형 기자님은 이동형 TV 7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7년째 7년이죠, 벌써. 7년째 갑니다. 6년, 7년. 근데 이거는 이제 어디까지나 저희가 그 방송에 가서 고인물들 다 나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니 절대 아닙니다. 우리 같이 우리 절박하다. 우리 절박하다. 우리 절벽에 있다. 상생하자. 그렇죠. 그리고 안방에 계신다. 고인물들이 나가려면 새 물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이제 밀려나는 거 아니 근데 그렇게 정수를 하는 권한은 사실 채널 주인에게 있는 거야. 그렇죠. 또 채널 주인이 인사권자한테 그런 인사권에 대해서 이런 이제 조언을 해드리면 되게 좋아합니다. 저희가 이제 오마이에 가 있을 때도 고인물들 물러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연호 대표님의 마음을 또 샀던 것처럼 어제 이동영 작가님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고인물 드립을 하고 왔다는 거. 어제 혹시 어떠셨어요? 어제 저도 이제 술방을 좀 하고 왔는데 저는 이제 술을 잘 못 먹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뭐 술은 제가 못 먹었지만 그래도 술 먹은 것과 같은 텐션으로 어제 가서 방송 재밌게 하고 왔고 오늘 되게 반응을 또 보고 하니까 또 괜찮더라고요. 괜찮죠? 네, 반응은. 80만 대형 채널인데. 감사하더라고요. 시청자의 입장으로서 굉장히 열심히 봤는데 그 박영식 앵커님 말씀 지분이 거의 한 90% 되던데요? 신은규 변호사님이 그렇게 조용한 거 거의 처음 본 것 같아요. 그 말은 제가 취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아닙니다. 저는 야시장 와서 말을 많이 하려고. 야시장을 또 어쩌면 또 띄우는 저 강약 조절 됩니다. 어쩔 때 커브 던지고 어쩔 때 직구 던지고 매일 직구 던지고 이러지 않습니다. 진짜 확실히 다양하게 구종을 많이 제가 이분의 사회생활을 보면서 제가 그래도 저도 나름대로 사회생활 말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신인규 변호사는 이 사회생활의 교과서 굉장히 센스 있고 눈치 빠르고 낄끼빠빠 뭐 이제 이런 어떤 게 너무 잘 돼 있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시청자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이제 사회생활 잘하는 바른 청년과 맞아요. 그리고 이제 탬버린 사람 한 명. 툭 치면 뭐가 나와. 근데 어제 좋았어요. 지금 성대모사를 지금 저는 우리 박영식 앵커님 제가 참 존경하고 너무 좋아하는 형님인데 지금 영역이 너무 확대돼가지고 심지어 요즘 녹취록에 나온 그분까지 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지금 복사 붙여넣기 하고 있기 때문에 이준석 보내버린 장 이사님. 장이사님이죠. 장 의사 아니고 장 이사. 이거 최초로 지금 하는 거거든요. 어제도 거의 뭐 이제 만취된 상태에서 이 야식 타임 저희가 하면서 어찌나 많이 했는지 어떻게 여력이 안 되시겠어요? 좀 도와주세요. 아니 저도 이준석이 가장 공손한 녹취록의 장 이사님. 아직 세상에 얼굴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분의 어떤 강단 있는 목소리.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했죠. 그 헌법에 나와 있는 국회의원 제명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장 이사님 공개 활동. 거의 저승사자다. 아니 제명도 무섭지만 제명보다 장 이사님이 나와서 인터뷰 한번 하면은 큰일 납니다. 야시장이 어떻게 또 인터뷰 안 될까요? 장 이사님이? 저희가 한번 섭외해 보겠습니다. 제가 또 이제 유성이 지역구인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같은 또 동양 또 동양이죠. 노양이신데 너무 기대돼요. 어떻게 제가 까유? 저기 까유? 구독할 여력이 없어요? 이 방송 구독해주시고 하나만 까주시면 여력이 신날 것 같은데요.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저승사자. 어제 있었던 후기를 살짝 풀고 있습니다. 슬슬 이제 15분이 찾아올 거고요. 10시 15분 전까지는 저희가 슬슬 여러분들과 이제 좀 뭐랄까 좀 슬라이트하게 완곡하게 이제 우상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5분부터 폭발시키기로 했는데 그렇죠. 벌써 이만큼이면 아니요. 이거는 그냥 안 풀었는데 아직 아닙니까? 아직 그냥 마중물도 안 넣었는데. 저는 제 정체성인 기자라는 정체성을 지키고 싶어요. 근데 이분 기자님 맞으시죠? 기자님이. 나 지금 정체성을 잘 헷갈려요 지금. 지금 저도 이제 그 앵커, 변호사라는 정체성을 우리 모두가 지금 잊어버리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좀. 지금 여러분 두 분 말씀하시는 순간 지금 느낌이 옵니다. 느낌. 저쪽에서 막
오창석, 임경빈, 야시장, 이게 지금 슬슬 몰려오고 있어요. 이제 느낌이 오고 있거든요. 자, 이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느낌은 늘 틀리나요? 아니요. 제 느낌은 좀 맞아요. 요 구독자가 올라오는 느낌이 맞는데, 아니 우리 이동영 작가 TV의 7년 장학생으로서 저희 어제 미르포차에 대해서 한 줄 평가 좀 해주세요. 한 줄 평. 한 줄 평이요. 네, 한 줄 평. 각각. 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예의 바른 그 청년과 그 탬버린 든 이사님이 계셨다. 네네네. 근데 그 과거에 이제 오창석과 헬마우스의 자리를 대체할 사람도 되지 않을까. 이제 남천동 팬들 와서 이제 여기 두들겨 주세요. 야, 최고의 칭찬입니다. 진짜. 최고의 칭찬입니다. 어떻게 이제 청정구역에서 작년구역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 프로그램이 청정구역이죠. 네, 청정구역이죠. 그걸 작년구역으로 바꾸자고요. 우리로 바꾸면서. 저는 아직 청년이는 좀 부끄러워가지고. 네. 자, 그래서 어제 우리 이동영 TV의 영상 댓글 일부 이제 훌륭한 댓글들만 빠르게 좀 저희가 소개해드리면서 이봐. 우리 벌써 아까 500명이었거든요. 1,500이 됐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간이 막 되면 어디서 이제 몰려온다는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제 몰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동영 TV의 어제 영상 댓글 일부입니다. 쩐신쩐왕님. 우리 쪽에서 젊은 친구들 많이 키워야 한다. 키워주세요, 진짜. 물레동도 좋고 남천동도 좋고 시방쇼도 좋고 야시장도 좋고 잠깐만. 벌꿀즈 빠졌어요. 벌꿀즈는 없네요. 왜 없어요? 분명히 너희다 벌꿀즈. 홍보를 그러니까 여기는 광고비를 냈으니까. 네. 이게 이 댓글 쓰신 분의 마음이니까. 네, 진짜 존중해야 됩니다. 안 돼. 쩐신쩐왕님. 벌꿀즈 넣어요. 여기. 자, 한두 잔이도 좋고 많이 키우자 미래의 자산이다. 우리 어느덧 미래의 자산이 됐고요. 자, 베네딕트 최님, 이 작가 참 의리 있다. 민주주의의 큰형 느낌이라고. 진짜 큰형 느낌. 또 형님을 또 모셔야 되겠죠. 자, 박용수님, 신인규랑 이준석 1대1 토론하면 이준석 지릴 거다. 크크. 말빨로는 신인규 못 이김. 어쨌든 나간 효과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 나간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여튼 이준석 폭격기로 제가 어쨌든 지금 뭐 제명 청원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하여튼 신인규 이준석 토론하면 좋겠다라는 여론이 형성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너무 기대돼요. 제가 마지막을 장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해연 9960님 신인규 말 많은데 형아 받쳐주고 싶어서 아빠 미소 지으면서 옆에 있는 거 너무 좋아 보여. 이 말이 뭐냐? 아까 이제 김태형 기자 얘기한 90%의 토크 지분이 박영식한테 있는 것처럼. 야, 근데 진짜 제가 딱 요 마음이었어요. 그래요? 본인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아이디가 태연이네. 태연이 아니라. 혜연이에요. 동생도. 근데 어제 진짜 그 방송 보면서 그 옆에 너무 좋았어. 신인규 변호사님이 옆에서 그 아빠 미소, 다정한 미소. 야, 우리 형은 여기서도 약간 이런 느낌. 제가 말 많거든요. 어제 이렇게 손을 이렇게 깍지기로 참았잖아요. 야시장이다 오늘. 정신 차리자 이거. 야시장. 요거 손 끼고. 어제 야시장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감각이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치에 가셔도 끼끼빨빨 잘하실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어제 제일 좋았던 포인트가 뭐였냐면 포인트 뭐냐면 그 성대모사가 이게 자리 깔아주면 잘 안 되거든요. 그죠. 근데 옆에서 그냥 리액션을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랬어요? 매일 연습하니까. 우리는 그냥 찍 누르면 나옵니다. 바로 나와야 됩니다. 원하시는 대로. 어제 제가 얘기했지만 유튜브 시장에서는 머뭇거리는 순간 실패한 거예요. 그때 나가. 딱 찔렀으면 바로 나가요. 바로 나가야 돼. 안철수. 바로 나가야 돼. 성공. 성공하면 바로 나가야 돼. 홍준표. 그러시면 안 돼요. 또 뭐 있어? 장의사. 여력이 되시겠어요? 바로 나와요. 김용남. 아니 그건 김종인. 그렇기 때문에. 다들 여기가 우리는 반사신경이에요. 바로 해야 됩니다. 나옵니다. 문재인 하면 안녕하세요. 바로 나와요. 사람이 민주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려면 얼마나 연습을 했겠어요. 우리 충실히 건들지 말아요. 빰빰빰빰빰빰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어놓고 바로 해야 됩니다. 이거 바로 나오고. 그렇습니다. 저희는 뭐 단연간의 훈련이 됐기 때문에 자다 일어나서도 빰빰빰 합니다. 저희는.
자다 일어나서도 해요. 시키잖아. 저는 그분이 안 보셨길 바라는데 왠지 그 회사 동료가 이거 보여줬을 거야. 선배 이거 너무 애들이 조롱한다고. 근데 그 조롱이 아니고 조롱은 아니지. 원래 누군가가 나를 성대모사 한다는 거는 내가 그만큼 떴단 얘기지. 떴단 얘기지. 아니 진짜 저희도 소원이에요. 저도 그렇고 우리 형님도 다 우리 기지만 좀 제발 저를 좀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얼마나 떴다는 뜻입니까 그게? 그렇지. 그거 절대 막 왜 나를 놀려 이렇게 이해하면은 그거 공인 자격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돼. 제가 이제 김현정 앵커의 입장이었어도 한 달 가량은 이제 TV만 유튜브만 틀면 나오니까 알고리즘이. 이거는 따라하는 거 처음엔 좋다가 이 새끼는 이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언젠가부터 했을 것 같아요. 스타시잖아. 도량이 넓으시. 열어놓고 괜히 열어놓는 게. 우리 두 분을 모시고 초반을 엄청 달궜습니다.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늘 한 구독자 5,000 올라가요. 지금 쭉쭉 들어가고 있는데 이제 2,500 넘었습니다. 자, 요 타이밍에 이제 융합신당이라는 닉네임. 융합신당. 닉네임 융합신당. 이분이 핵융합이 정말 좋은 댓글을 주셨어요. 예. 박영식 개인이 하는 일일 영식 채널 보면 이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다. 그냥 혼자 떠드는 채널인데 라이브를 정말 많은 사람이 본다. 나 또한 그중 하나고 정치 성향을 떠나 지극히 상식적인 선에서 옳고 그름을 알고 지렸다. 똑 부러지게 바른 말을 할 줄 알며 세련된 매너와 음악 취향도 좋고 저렴하지 않은 단정한 느낌이 참 좋다. 방송 중 부인에게 뭔가를 가져다 달라고 할 때도 너무 무겁지 않은 존댓말을 사용하며 동물에 대한 인식도 남다른 방송인을 떠나 좋은 사람,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서 좋아한다. 이런 사람이 더 잘 되길 바란다. 공중파 기레기 10,000명보다 박영식 하나의 영향력이 크다는 걸 알고 끝까지 좋은 사람으로 남아주길 바란다. 우리 융합신당님. 제가 융합하면 두 신당 해주세요. 하겠습니다. 융합신당.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분은 아니 제가 마치 쓴 것처럼 제가 우리 영식이 형님 하루에 3번씩 보지 않습니까? 제가 쓴 건 줄 알았어요 지금. 와 이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하시지? 사람 보는 눈이 아주 정확하신 분입니다 이분. 지금 이제 저희 오늘 시작하면서 이렇게 왁자지껄하게 웃어본 적이 없어서 원래 이제 또 저쪽에 남천동 갔다가 오신 분들은 정치 야시장에 기대하는 게 남천동이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지금 딱 보니까 우리 유재수님이 휴 너무 시끄러워요. 시끄러워 보니까 살짝 남천동보다 톤을 살짝 낮추면서 정보와 재미와 내용을 줄 수 있는 강약 조절. 이제 완급 조절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10시 10분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슬슬 본 주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연합톤이 나오네. 갑자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 연합톤인데 기계적 중립으로 가나요? 이거 댓글 읽으려고 지금 분위기 띄운 거였네. 들켰네? 자, 여러분들 많이 찾아오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저희가 어제까지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기다렸던 걸 모르셨죠? 이제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활기차게 좀 시작을 해봤습니다. 다시 시작을 해볼까요? 지금 뭐 23번인가요? 지금 케이블 채널 23번 같이 하시네요. 그니까요. 이거 어떻게 나는 가끔 장인수 형님한테 너무 고마워요. 왜요? 내가 이런 방송을 하는지 모르실 것 같아. 진짜 모르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얼마 전에 온 요양원 보도를 같이 했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런 모드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뭔가 슬슬 이제 나를 피하기 시작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 모드 전환할 때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셨을 때 요런 야시장 톤이 움찔움찔 나오려고 할 때 나올 때 있죠. 어디 참습니까? 모드를 이제 잠궈야죠. 잠궈줘요? 잠궈놔야죠. 인내력이 강하시네. 어마어마하네요. 대단하신 분이네. 진짜. 근데 진짜 이게 이제 이렇게 텐션 올리다가 현업으로 들어갔을 때 너무 힘들어요. 그치. 왜냐면 이게 잔상이 많이 남아있죠. 맞아요. 저도 집에 가가지고 한참 이러고 있거든요. 저도 검찰 조사 들어갔을 때 굉장히 힘듭니다. 참으려니까. 가끔 알아보는 분도 계시고. 힘듭니다. 힘들어 참기가. 자, 우리 이카 하시는데 우리 뭐라고 해야 되나? 야하 해야 되나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자, 방금 구독을 했는데 구독 취소를 누르고 싶다. 어머. 이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살짝 이제 톤 조절하면서 이제 본 주제로 주루가 보겠습니다. 내용으로 승부해야죠. 내용으로 승부해야죠.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 의견을 많이 주셔도 돼요. 왜냐면 이 주제와 관련돼서는 오늘 굉장히 뜨거운 또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어서. 자, 근데 저희가 오늘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많이 하고 온 주제이긴 하거든요. 이게 원래 정무수석이나 민정수석이 굉장히 빨리 임명되는 인선이에요. 인선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조금 시간이 걸려가지고 우리 국민주권정부에서는 1차 인선 이후에 뭐 오늘 정책실장, 경제성장수석, 재정기획보좌관, 사회수석 등등 이런 인물들이 임명이 됐는데 이 임명된 인물보다
임명이 되지 않은 인물들이 너무 관심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정무수석, 민정수석, 주요 인선이 빠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근데 저는 이제 통상의 정부들이 교체기에 원래 이제 정부조직법을 가다듬고 또 최초에 인선하는 보직을 보면 뭐 총리 인선 당연히 먼저 하는 거고 비서실장, 대변인 이렇게 먼저 이제 인선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수석들을 일괄 발표를 하는데 수석 중에서도 이제 선임 수석이 정무수석입니다. 가장 이제 수석들 중에서는 가장 선임 수석을 하기 때문에 보통은 정무, 민정, 시민사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사회수석 이렇게 쭉 같이 발표를 하는 게 좀 통상적인데 그렇죠. 이번에는 조금 이례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비상경제 대응 TF까지 만들고 이 경제가 다급하다 보니까 이제 경제 쪽을 관장하는 수석들을 좀 먼저 발표를 하면서 지금 이제 정무와 민정 쪽은 좀 뒤로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있어요. 거는 좀 이례적인 건 맞고요. 그와 동시에 지금 이제 정무수석으로 거론되는 인사 또 민정수석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여럿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지금 여론이 좀 이렇게 갑론을박이 좀 있는 거는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은 이제 여론을 고려해서 조금은 더 뭐 검증을 뭐 돌다리도 한번 더 두드려보고 건너는 게 뭐 나쁠 거 없으니까요.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아마 늦지 않게 뭐 이번 주말이라든지 아니면 돌아오는 주초 정도에는 아마 수석급 인사는 다 발표가 완료되지 않을까. 근데 빨리 진영을 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사실 그 강문식 비서실장이 오늘 이제 관련 질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동일한 의문을 또 기자들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가질 수밖에 없죠. 민정이나 이제 정무수석 발표가 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일각의 여론에 좀 비토가 심하다 보니까 그 비토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더니 그것보다 경제 및 정책과 관련된 인선 발표가 시급하다. 급선무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잘한 답변이죠. 실제 내용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제를 최우선으로 이재명 대통령께서 두고 있기 때문에 경제 및 정책 관련된 인선을 먼저 했다라는 그 답변은 뭐 시의적절했다라고 봅니다. 자, 우리 김태형 기자가 생각하는 정무 및 민정수석 인선의 지연 이유, 또 여기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인물들에 대한 평가, 또 취재하시면서 들은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오늘 기자가 질문할 때는 그 이름을 거론을 했어요. 오광수 변호사라고 이제 직접 물어봤거든요. 근데 일단은 검찰에 대한 그 신뢰가 굉장히 무너진 상태고 그 중에서도 윤석열을 필두로 한 특수통에 대한 그 신뢰는 더 무너진 상태입니다. 게다가 오광수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일부에서는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일부에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문제가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대다수는 사람이 괜찮다, 일을 잘한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고 한다면 윤석열과 한동훈도 일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기준으로만 두고 본다면 앞서 있었던 정의로운 검사 윤석열이라는 그 신화가 다시 한번 생겨날 수 있다는 저는 문제점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오광수 변호사라는 분의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시는 분들 저도 이제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취재 시작했던 거는 이제 검찰 쪽에 이제 내부 정보를 잘 아시는 분들 혹은 이제 과거에 검찰을 아셨던 분들이 이제 문제 제기를 저한테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제가 취재를 하면서 질문을 하니까 돌아온 답변들도 있었고 근데 그 중에는 이 특수통인 오광수 그 변호사가 과거 2006년에 이제 론스타 그 사건을 수사할 때 그 중수부장은 박영수였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윤석열이 있었고 그 이들과의 관계가 끈끈하게 이어져 왔다라는 점이 이제 저한테 그 취재가 된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도 더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들의 끈끈함이 어느 정도까지였냐? 2017년에 최순실 게이트가 터집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 나서 국정농단 이제 그 특검이 출범을 하죠. 거기에 이제 박영수 전 특검이 그 특검을 맡고 그게 이제 박영수 전 특검이 그 사람들을 이제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그 특검보. 그러니까 그 특검 바로 밑에 있는 그 특검보에 제일 먼저 거론됐던 게 이제 오광수 변호사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팀에는 이제 윤석열도 들어갔었고요. 그러니까 요런 이제 여러 관계성 속에서 오광수 변호사가 민정수석이 되게 될 경우에는 과거의 특수부 검사들 또는 이제 검찰 출신들이 민정실에 들어와서 또는 청와대에 들어와서 했던 모습들이 재현될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그 문제로 거론되는 겁니다. 그 이제 우리 김태형 기자의 그 취재 내용도 좀 저희가 들어봤고 다만 이제
저희가 시작하면서도 뭐 미리 전제하고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사권자는 또 이재명 대통령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비서를 곁에 두고 쓸 비서를 고르는 문제이지 않겠어요? 수석 비서관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가장 일을 함께 하기에 편하고 또 직무에 잘 맞다라고 판단되면은 뭐 어떤 분이든 쓰는 거에 대해서는 그 임명권자의 선택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의 권한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권한이 인사권이고, 그렇죠. 그 인사권도 많은데 그중에 가장 대통령실이라는 곳은 대통령이라는 헌법에서 가장 규정한 최고 권력 기관, 결국에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서관 인선을 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 갑론을박할 필요는 전 없다는 생각은 우선적으로 듭니다. 근데 결론은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그 마음은 저는 대통령실에서 뭐 접수를 했다고 보고 아셔야 된다고는 생각이 드는 게 이번에 검찰 개혁 못하면은 정말 다시는 기회가 없다. 그만큼 절박하다라는 그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또 반면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만큼 검찰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도 없고 또 그건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은 굉장히 유사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런 차원에서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문제 제기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문제 제기했고 결국 대통령이 선택하는 그 권한에 대해서는 존중하면서 결국에는 일을 만약에 못했을 때 그때는 또 국민들의 비판이 또 더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인사권은 일단 존중돼야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이렇게까지 그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까지 오는 이 과정에서 검사들이 보여줬던 또는 검찰이 보여줬던 여러 불신에 대한 그 경계인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그 인사권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그런 그 정무적인 판단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이 보여줬던 그 불신들 때문에 이런 점을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 주시는 게 비서관 하나 뭐 못하냐. 검찰총장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과거에 있었던 그 여러 이제 문제점들도 다 민정수석실 그리고 반부패 비서관실 이런 데서 튀어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그 문제 의식은 갖고 계셔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어떤 의견을 가지시든 간에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가 열렸고 국민주권 정부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이런 똑같아요. 마음은 똑같고 절박함. 이번만큼은 검찰 출신들에게 뒤통수 맞고 싶지 않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겪었던 일을 또 겪고 싶지 않다. 그때도 어쨌든 스크리닝이 안 됐던 거 아니냐. 그렇죠.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스크리닝을 또 열심히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아니다. 이재명은 문재인이 아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의 검찰과 지금의 검찰의 또 상황이 다르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접근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치야 시장은 여러분의 댓글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가지의 주장이 모순되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서 뭐 어떤 여론 형성의 장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있죠. 뭐 무조건 안 돼. 뭐 안 돼, 임명하면 뭐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비판의 의견을 그냥 무조건 하지 마. 무조건 대통령이 하는 건 다 옳으니까 믿어줘. 이런 말로써 그냥 서로 상충이 되고 싸워버리면 그러면 이제 건강하게 토론하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두 분의 마음은 틀린 건 아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작점 다 이재명 정부가 더 잘 되길 바라고 검찰개혁 성공을 위한 마음은 똑같기 때문에 저는 그 마음의 공통성을 우리가 인정하는 차원에서는 저는 뭐 다양한 의견들 또 취합하고 또 대통령께서 결정 내리시면은 그대로 가고 또 가면서 우리가 또 힘을 또 실어주는 어쨌든 검찰개혁 해야 되니까요. 일이 잘 되게 만드는 게 전 가장 우선이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도 맑음님 이재명도 누구보다도 많이 당했는데 그러고 싶겠냐고 메롱이님 사람 잘못 쓰면 등에 칼을 꼽는다. 다 맞는 말이죠. 뭐 또 리셋 대한민국님 지지자들이라도 허니문 기간을 좀 줍시다. 불뚝심송님 문제는 우리들끼리 싸운다는 거고 서로 반목이 생긴다는 거죠. 야, 그러면 조선일보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지. 국민의힘만 좋아하는 YDP님 왜 이 주제를 다루는지 이해가 안 되네. 소비만 되고. 다들 궁금해하시니까. 빨리 넘어가. 빨리 넘어갈까 이제 끝났어 이제 안 할 거야 이제. 제가 3초만 더 얘기하면 3초. 노무현 대통령 때 그 3 죄송합니다. 거기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래도 농담이고. 하세요. 노무현 대통령 때 그렇게 검찰한테 당해보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 똑같은 초반에 이 분위기였어요.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은 다르다.
검찰도 다르다. 다 바뀌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도 안 바뀌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번이라고 그냥 이렇게 무작정 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그냥 본다면 그러면 나중에 또 그런 일을 당할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게 이제 그 불편하고 그러신 감정들은 알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경계를 하고 비판적으로 지지를 해야지 그냥 무조건적인 지지를 하면 언젠간 또 정의로운 윤석열 검사 시즌2가 됩니다. 오 마이 갓, no way.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가지고 이름도 듣기 싫다, 그만해라, 이재명을 좀 믿어보자, 그만하고 이준석이나 패자. 아하! 그렇습니다. 저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댓글이네요. 거기까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그래요. 뜨거웠던 주제는 맞으니까. 사실은 뜨거웠던 주제라서 안 다룰 수가 없고, 저희는 굉장히 균형 감각을 갖고 잡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 다 맞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정부가 성공했으면 좋겠다라는 절박감은 마찬가지다. 잘 됐으면 좋겠고 이재명 대통령이 곤란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상황이신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의견 다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자, 이준석 제명권. 이게 이제 국회에 제명 청원이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도 그러면 한번 그 사이트를 공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저 댓글창에다가 사이트를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준석 제명 청원. 요게 지금 현 시각 20만을 넘겼습니다. 벌써 21만이 넘었어요. 21만. 현 시각 21만인가요? 21만 722명. 현재. 21만? 현재 기준입니다. 현재 기준. 21만? 지금도 또 올라가요. 또 올라가요. 지금 저희가 업데이트된 화면을 보여드리려고 살짝 지금 버퍼링이 걸리고 새로 있는데요. 새로 고침하면 계속 올라가요. 저희가 숫자가 나오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죄송합니다. 이준석 제명 청원과 관련된 동의안, 여성 신체 폭력을 묘사한 혐의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 이준석 의원의 제명을 요구하는 국민 동의 청원인데 이게 21만이 와, 750명 훌쩍. 자, 이게 시간별로 계속 늘어나. 아니 이게 원래는 한 달을 지금 7월 4일까지 잡혀 있고요. 보세요. 21만이 지금 3일 만에 제명을 원하는 겁니다. 3일 만에. 와, 그리고 이게 원래는 국회 기준 5만이 넘어가면은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이미 심의 기준을 완료했어요. 야, 그러면 이게 언제 얼마까지 올라갈까? 이 정도 산술적으로 제가 볼 때 100만 돌파는 뭐 기정사실이고 그대로만 놔둬도 벌써 지금 3일 만에 20만인데 그러면은 뭐 한 15일만 되면은 산술적으로는 100만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어디까지 갈지는 봐야 되겠는데 제 생각에는 한 150만? 150만? 200만 가까이는 갈 것 같은데. 그리고 이게 지금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화제가 되면 국민들께서 모를 수가 없어요. 모를 수가 없죠. 오히려 바이럴이 더 되면서 나도 할래 나도 이거 제명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의견이 터져 나오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준석 후보가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민주당의 독재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저게 민주당의 독재입니까? 민주당이 시켜서 한 거예요? 파란색이라고 민주당이 독재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남색. 남색이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국민들이 뜻을 내고 있고 국민들이 의견을 내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 여론을 너무 본인이 잘못 읽다 보니까 오독하다 보니까 뭐 민주당 핑계 대면서 독재 운운하는 건 너무 좀 희한한 진단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 현행 헌법에서 국회의원이 사고 치거나 잘못을 했을 때 우리가 책임을 묻는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제명이에요. 헌법 64조. 근데 제명은요, 국회에서 제적 3분의 2가 땅땅땅 때리면 제명이 되는 건데, 법원에 제소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법원에 제소도 못해요. 끝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심판하는 유일한 방법이죠. 배치가 떨어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럼 우리가 제명이라는 게 헌법에 있는 권한인데, 이런 대국민 바바리맨 발언, 대국민 망언에 대해서도 국회 스스로 자정을 하지 않는다면 전 묻고 싶어요. 그럼 도대체 국회의원 제명이라는 거는 언제 할 정도 거냐? 수준의 발언을 하면 할 것이냐? 아니 대통령 후보까지 나온 국회의원이라는 자가 그 공론장을 오염시키면서 바바리맨처럼 굴었거든요. 근데 그 발언도 문제의식을 못 갖고 야 이거 제명하면 안 돼. 이거 뭐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거야. 그런 발언에 대한 책임을 그럼 어떤 방식으로 묻습니까? 라고 저는 두 가지의 반문. 이거 어떻게 책임을 물을래? 그리고 이런 발언에도 제명을 안 한다면 어느 수위까지 해야지 그럼 제명을 하는지를 저는 국회가 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 약간 이제 보수 커뮤니티 이런 데를 보면 제가 이게 변호사님한테 꼭 한번 물어보고 싶었는데 보수 커뮤니티 이런 데 보면
야, 이제 그 이준석보다 더 심한 발언한 사람들도 제명 안 했는데 왜 이준석만 갖고 그래?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누가 국회의원 중에 이준석보다 더 심한 발언한 사람이 있나요? 약간 커뮤니티인데 보면 과거의 발언들을 끌어와서 그 과거의 발언이 뭔 발언인지도 모르겠어요. 왜 이준석한테만 그러냐? 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니 근데 이거는 그런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건 뭐 자유예요. 우리나라 뭐 민주주의 사회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그게 그러니까 국민이 다 보고 있는 공론회장이자 대통령 TV 토론에서 그런 발언을 한 전례는 일단 없고요. 두 번째로는 정치인들이 망발을 누르는 경우가 진짜 많죠. 그렇죠. 근데 그게 사석에서 그랬다거나 기자들이 취재하는 과정에서 듣고 그걸 기사를 쓴 경우는 많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건 공론회장이었고 대통령 TV 토론회였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런 적이 없기 때문에 일단 아마 그 보수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지적은 저는 일단 동의하기 어렵네요. 근데 저는 말에 대한 규제는 저는 원칙적으로는 최소화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정치적인 견해를 말할 때 그걸 입틀막 했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무슨 반대 의견 하면 그냥 입틀막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거 저는 반대입니다. 그 정치인들 저는 고소고발하는 것도 반대거든요. 근데 이 사안은 그 사안이 아니라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정치적인 행태를 보일 때 결국에는 권영국 후보의 입을 빌려서 여성에 대한 신체를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이거 어떻게 옮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본인이 공론회장에 던짐으로써 그렇죠. 결국 노린 건 뭐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악마화를 쓴 거거든요. 그렇죠. 공격을 했던 거죠. 네. 그걸 수단화했다는 게 나쁘다는 거야. 수단화를 해서 결국에는 악마화 전략을 쓰는 방식이 공론화를 오염시키는 방법이었기 때문에 저는 표현을 가지고 지금 규제 삼자는 게 아니고요. 그 표현도 입에 담을 수도 없지만 맞습니다. 표현보다도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보이고 있는 정치적 해악, 정치적 태도의 해악성에 대해서 이거 규제 안 하면요. 앞으로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얼마나 법이 우스울까요? 예를 들어 윤석열이가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처벌하지 말자는 사람도 있어요 지금. 왜 보복하냐면서. 그러면 윤석열을 지금 만약에 우리가 봐줘야 된다. 그게 가당합니까? 그럼 봐주면 윤석열이는 또 내란하죠. 그 윤석열이 내란을 안 하더라도 다음 사람 누구라도 권력 잡으면 그냥 내란해버리죠 뭐. 그렇죠. 아니, 처벌도 안 받는데. 네. 그러니까 이것처럼 저는 지금 이준석 문제를 우리가 너무 가볍게 볼 게 아니라 이건 발언을 가지고 지금 규제하지 이런 차원은 아닌 것 같고 발언도 문제라 제가 옮길 수도 없고 이미 지상파에서는 삐 처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것도 정말 황당하고 엄청난 일인데 저는 이 정치적 행태 이 반정치적 경향이 미치는 해악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여기서 스톱하지 않으면 이거 정말 과속하는 차가 절벽 끝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다. 여기서 브레이크를 안 걸면은 정말 위험해진다. 요거는 저는 일벌백계라는 표현이 딱 맞는 거예요. 아니,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지. 이거를 책임을 묻지 않으면 그럼 더 심해지지. 다른 국회의원이 비슷한 거를 또 해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할 거예요. 아니 그럼 정치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이제 앞으로 이준석 방식으로 나는 오염되는 거야. 나 책임 안 지고 이 사람 통해 가지고 이 사람 악마화할 수 있는 방식을 다 쓰는 거예요. 훨씬 좋잖아요. 아니 그리고 나는 진짜 좀 짜증 나는 게 뭐 물론 별건입니다. 과거에 김남국 전 의원이 이제는 뭐 디지털 소통 비서관으로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김남국 전 의원이 코인했다고 국회 윤리위에서 제명 권고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윤리위가 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결정이란 말이에요. 그때 제명하라고 권고까지 나왔잖아. 왜 이건 못해요? 이거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 보수 커뮤니티를 예로 들어서 이거 질문 드렸던 이유가 그 발언 자체가 굉장히 문제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건 이 정치인이 공론의 장에 튀어나와서 이런 말을 굉장히 아무렇지 않게 해놓고 이게 아무렇지 않은 일이었다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문제의 심각성을 못 느끼고 없어.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그걸 물어본 거예요. 아니 그거 꼭 얘기해야 돼요. 야, 진짜 열받아요. 아니 언론에서 이준석이 죄송하다고 했다면서요. 아, 죄송하다라고 지금 기사를 썼어요. 근데 하나도 안 죄송해. 죄송한 게 아니에요. 그 조금 더 순화해서 얘기할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세 글자로 개사과라고 하잖아요. 욕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 개사과를 언제까지 우리가 더 국민들이 희롱당하고 윤석열한테도 조롱당했는데 이 성렬스러움을 어디까지 참아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저는 딴 게 아니에요. 국회는 제명권이 있습니다. 제명은 국회의 자율권이에요. 정화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발언과 이런 반정치 행태에 대해서도 정화를 안 시킨다면 앞으로 이런 행태는 더 심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회의 공론장은 쓰레기통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악마화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게 정치입니까? 저는 이번에 이거 외에도 이준석이 제명돼야 될 이유가 차고도 넘치는데 최근에도 유세차 위에서 어떤 행동했습니까?
뒤에서 이 발언을 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나와서 반대 시위를 했습니다. 이준석 물러가라고. 네. 근데 이준석이 거기다 뭐라 그러냐? 거기 뒤에 있는 가재 붕어 뭐더라? 가붕개? 뭐 가재 붕어 뭐 이렇게 멸칭을 쓰면서 뭐 이게 뭐 가재 붕어면은 환호성 한번 질러 보십시오.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우하니까 저분들이 소리를 지르시라니까 앞에 있는 지지자들이 막 깔깔거리고 비웃어요. 그러니까 반대 시위를 하는 사람들을 조롱을 하잖아요. 정치인이. 그 자리에서도 갈라치기를 하네요. 그러면 저는 이 말만 드릴게요. 정치인의 언어, 그러니까 커뮤니티에서 누구든 조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는 방송인들이 뭐 조롱하는 거, 뭐 거기까지야 방송의 영역. 우리가 무슨 권력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것과 권력자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책임 있는 사람이 조롱을 한다? 이건 지지자들에게 반드시 조롱을 인풋으로 넣으면요. 네. 아웃풋으로 혐오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이건 100%입니다. 조롱을 넣으면 아웃풋으로는 혐오가 나와요. 우리가 몸에 안 좋은 음식 먹으면 몸이 상하는 거죠. 똑같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정치 행태를 지금 보이고 있는 정치인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는 게 저는 너무 큰 문제라고 보고요. 이번에도 저는 이준석이라는 괴물을 이준석 혼자 컸을까?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언론이 그동안 안 키웠습니까? 굉장히 키웠죠. 그러니까 언론은 반성 안 해도 됩니까? 해야 되죠. 저는 이런 문제의식까지도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21만 명 한 것도 아니고 문제 제기를 했던 뭐 저를 비롯해서 우리 뭐 여러 평론가들이나 여러 방송인들도 있잖아요. 이분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이 타당하다. 결국 국민들이 응답해주고 있지 않느냐. 매우 심각하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준석을 필두로 이런 혐오 발언, 그러니까 지지자들한테 이제 혐오를 부추기는 그런 발언들이 여전히 이제 횡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그 이준석의 젓가락 발언을 옹호했던 정치인들이 말을 바꾸고 있는데 그 말을 바꾼 정치인들에게 마이크를 계속 줘요. 그래. 이 사람들은 자꾸 세탁이 되는 거고. 세탁쇼죠. 네, 세탁쇼가 되는 거죠. 쇼를 붙이니까 이제 상상이 어디가 상상이 되는데. 빰빰빰빰빰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날씨. 세탁된다고 진짜. 네. 근데 이게 저는 어느 정도까지 좀 문제가 된다고 보냐면 20대 초반에 혹은 이제 커뮤니티를 하고 밖에 나와서 사회생활을 잘 안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정말 이 발언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세대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10년 뒤, 20년 뒤에는 이 사회를 이끌어갈 사람들이 될 텐데.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뒤에까지 뭐 언젠가는 생각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그 나이에 갖고 있던 그 가치관은 크게 안 바뀐단 말이에요. 나이를 먹어도. 근데 이런 발언들을 사회에 나와서 문제 없이 하는 그런 시대가 되지 않을까. 이거 너무 무서워요. 근데 저는요, 이게 본질을 보면 어떨까요? 우리 김 기자님께서도 뭐 원래 취재 오래 하셨으니까 그냥 본질만 놓고 얘기하면 윤석열이 극우 유튜브만 보면서 정치를 하는 것과 이준석이 팬코만 보면서 정치하는 게 본질적으로 다릅니까? 다르지 않죠. 똑같습니다. 그럼 저는 어떤 의구심이 드냐면 이준석의 조롱과 혐오의 정치를 정당화하고 지금 이 문제가 있는 발언까지도 문제 없다는 거 아닌가. 오늘도 천하람 의원이 나와가지고도 뭐 수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뭐 그냥 순화하고 뭐 사과도 한 것 같고 그냥 이준석 바로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있어요. 너무 웃긴 거잖아요.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윤석열의 내란 행위도 실제로 정당화하면서 서부지법까지 부수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이준석이라는 이 언론이 키우고 언론이 낳은 괴물이 앞으로 정치를 더 해나갈 때 그럼 이준석의 이 발언도 정당화하면 나중에 이준석이 권력 잡아가지고 내란 일으키면은 그 내란도 정당화할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윤석열에 대해서도 체포영장 발부됐을 때 법원을 뚜뚫어 부수면서 그 판사를 체포하러 들어갔잖아요. 만약에 이준석한테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구속을 시킨다. 그 사람들 그렇게 안 할까요? 아니 본질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본질이. 저는 본질은 같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 위험성도 못 느끼고 뭐 이준석의 이번에 8% 얻은 게 엄청난 유임이다라고 포장해주는 평론가들이 지금도 방송에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정말로. 그리고 공당이 나서서 한 후보의 그 자녀를 이제 이렇게 난도질한다고 표현을 하면은 뭐 틀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공당이 모여서 그 안에서 그 전략을 짰다는 것 자체도 전 너무 놀라운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족들에 대한 비리 역시 그 검증의 대상이긴 하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성적인 발언을 써가면서 그렇죠. 그 국민들에게 해악을 끼치면서 해야 됐던 것인가? 라는 이제 의문이 있죠. 실제로 이 내용을 처음에는 뭐 그 내부에서 뭐 전략을 짠 게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나왔었잖아요. 마치 처음에 실수인 것처럼 실언인 것처럼 그것도 거짓이죠. 근데 제가 그때 이제 그 마크맨을 했던 기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준석 후보가 대구에서 대구 유세현장 끝나고 마크맨들이랑 이제 식사를 하는데 술 한잔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해요. 내가 그 이재명의 부인을 공격하는 것보다 이재명의 아들을 공격하는 게 더 시끄럽게 되겠지. 그러면 알아서 김문수 후보가 물고 뜯을 거야 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다고 해요. 아 진짜? 네. 그러면 애초에 기획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 발언을 국민들을 대상으로 나는 단 한 번, 우리는 실수로 나온 것처럼 얘기한 거 그거 자체도 너무나 아니 처음에 그랬잖아요. 무슨 커뮤니티에 무슨 말을 그냥 긁어와서 물어봤다라고 하는데 긁어온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 정도가 아닌 거죠. 본인이 빌드업을 했는데 애초에 기획이 됐는데 공당이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들이 그 대통령 후보를 그 지원한다는 그 공당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거짓말로 국민들한테 얘기했다는 게 저는 윤석열이 여태까지 해왔던 그리고 해오면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거짓말로 사과를 그러니까 문제를 덮어왔던 장면들과 크게 다르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위험한 것을 지금 여기서 제명으로 정리를 안 하면 전 앞으로 이런 행태는 더 많아질 거고요. 그 피해는 누가 본다? 결국 국민들이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언제까지 그럼 방치해야 되냐는 게 제 의문이고 그럼 국회의원의 제명을 안 할 거면 그냥 앞으로 개헌해서 그냥 제명권을 없앱시다. 뭐더러 제명권을 헌법에 써놓습니까? 그렇죠. 안 할 거면? 네. 아니 전 이럴 때 제명을 하라고 제명권을 우리 헌법 제정권자들이 넣어놓은 거지. 언제 제명합니까? 어느 그렇지. 때? 어느 수준까지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터지고 나서 이제 다 드러났지만 천하람 의원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10% 넘겼다면 건방져졌을 것. 응? 그럼 지금은 뭐 안 건방지다는 뜻인가요? 굉장히 겸손하네요. 아니 이준석 여력이 의원의 없어서. 겸손함은 딱 하나입니다. 장 이사님 앞에서만 겸손합니다. 공손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겸손과 공손이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을 챙길 여력이 없으세요. 근데 10% 넘겼으면 오만해졌을 것? 그럼 지금은 겸손하다는 얘기인데? 아닌 것 같은데? 장 이사님 불러올까요? 어떻게 좀 안 되시겠어요? 여력 있으셔요? 여력이 없으시겠어요? 아, 저 좀 도와주세요.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아, 제가 의원님에게 탕수육을 2번이나 시켜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모셨는데 어두운 우리가 친하게 좀 지내면 안 돼요? 그렇게 모셨던 것처럼 저를 좀 키워달란 말이에요. 안 되시겠어요? 죽었어요, 자기. 우리 애들 다 죽게 생겼는데 의원님 따지면 의원님이 막말로다가 키워달라고 하면 다 한 명 도와드릴 텐데 안 되시겠어요? 여유가 없으셔요? 여력이 안 되시겠어요? 예, 여러분들의 여력으로 동접 7천 넘었습니다. 와. 제가 5천 넘는다고 했는데 네. 그 계속 이상을 올라가네요. 그 이상을 쭉쭉 넘어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구독자, 동접자가 늘어나는 것도 참 기쁘고 예. 이 청원수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아, 청원수 요 얘기한 10분 안에 2,000명 늘었어요. 2,000분. 2,000명이 또 늘었어요. 야, 대단하다. 자, 그리고 오늘 좀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만 더 해보자면 그 당원 가입 동력을 올리는 건 또 이제 한동훈과 비슷한가 봐요. 이준석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당원 가입 동력을 올리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인스타그램에는 동탄 주민들에게 마팔을 해달라고 올렸습니다. 마팔? 예. 마팔. 동탄 주민들은 언제나 아파트 사진과 함께 DM을 주시면 마팔을 합니다. 뭐 이렇게 지금 올려놨거든요. 야, 근데 이 말 자체가 너무나 그 불편한 게 그 퍼스트 펭귄 앱 만든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 소통하려고. 네네네. 근데 우리 퍼스트 펭귄 앱을 저희 이제 개꿀주에 네네네. 그 작가님이 동탄 주민으로서 계속 보내는데 답이 기계적이야. AI. 아니 그 왜 대통령이 되지도 않을 건데 왜 출마했냐 동탄이나 좀 그 신경 써달라고 했더니 자기 셀카 보냈어요. 맞아요. 그 정도의 이제 소통인데 네. 뭐 DM을 보내면 막 아니 근데 저는 요 페이스북 글 오늘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네. 진짜 이건 제명이 아니라 진짜 은퇴할 때가 됐다. 진짜로. 아니 저 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심을. 그러니까 왜냐면 이 페이스북에 요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입니다. 이게 벌써 네. 한 3년 전부터 계속 우려먹던 거예요. 네. 3년인가 4년인가 벌써. 오래됐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 있을 때 본인이 당대표 하면서 뭐 오늘은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입니다. 뭐 당원 비 오는 날이면은 뭐 당원 가입하기 좋은 날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장난하면서 계속 당원 가입을 했던 그 행태로 지금도 하고 있는 건데 또 하는 거죠. 그때만 해도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지금과 같은 이런 막장 모습까지는 안 보였을 때라 물론 이제 뭐 속마음이야 똑같다고 보지만 그래도 대국민 상대로 많이 가면을 썼고 속이고 있을 때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본인 가면 다 벗겨졌고 본인 민낯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당원 가입해달라? 그러면 나라를 더 해롭게 만들어주세요라는 청원 아닙니까? 그렇죠. 네.
빨리 국회 청원 들어가세요. 그러니까 진짜 진짜로 이거 놔두면 안 된다. 너무 심각하다니까 진짜로. 오늘 청원하기 좋은 날입니다.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네. 너무 심각해. 지금 이제 21만을 넘겼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조만간 100만도 넘겨보고 200만도 넘겨보고 300만도 넘겨보면 아마 개혁신당 차원에 혹은 이준석 의원 차원에 또 반성의 메시지가 또 어떤 형태로 나올지 모르잖아요. 최소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지금 오늘 21만 넘어가고 오늘 자고 일어나면 한 25만 될 것 같아요. 네. 최소한 개혁신당의 당원보다 많습니다. 지금. 거기 당원 12만이야. 네. 12만인데 지금 동의 제명 청원만 22만 칸에 가고 있어. 10만이 더 많아요. 야, 역시 비호감 1등. 그러니까 이런 거 할 때 중요하잖아, 비호감 1등. 이런 거 SNS를 정치인이 원래 쓸 때는 그 날에 맞게 그 시기에 맞게 적절한 메시지를 내야 되는데 전 좀 궁금하긴 합니다. 오늘 현충일이었잖아요. 우리 이준석 의원이 대선 후보였던 분인데 현충일 관련된 메시지는 혹시 뭐가 없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고. 근데 이준석 후보는 정치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몇 번 짚었던 게 알고리즘 정치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날의 어떤 중요한 의미보다도 알고리즘을 잘 탈 만한 것들을 얘기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요 청원으로 자기 제명 청원으로 글을 한번 써보시면 굉장히 알고리즘을 잘 탈 것 같다는 좀 제명 청원으로 글을 쓰라고요? 네. 전혀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 그리고 당을 만든 지가 지금 1년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신당으로 또 새로운 팔이 할 겁니까? 당명이나 바꾸세요. 무슨 개혁 신당이야 아직도 신당은. 안타깝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아니 당을 만들어 그럼 뭐 평생 신당이야? 평생 새로워요? 뭐 오늘도 새롭고 내일도 새롭고 모레도 그냥 개혁당. 새롭고. 아니 개혁당으로 하든 뭐 무슨 뭐 여력당으로 하든 여력당. 뭐로 하든 당명을 여력업당. 신당은 끝났잖아요. 다른 사람이 신당 만들면 이제 그 사람들이 신당이지 뭐 언제까지 맨날 1학년만 다닙니까? 맨날 프레시맨이야 프레시맨. 아이고. 잠시만요. 이것도 놀라운 그 평가인 것 같은데 이게 정치인은 때리면 때릴수록 더 커진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명으로 자꾸 때려주는 게 이준석한테 혹시 좋은 거 아니냐? 이준석 후보를 키우는 거 아니냐? 제명을 통해서 체급을 올려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냥 제명을 해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키워준다, 어쩐다, 저쩐다는 뭐 자꾸 이렇게 변수를 많이 놓고 생각하는 건데 반정치의 해악만 놓고 보면요. 아니 집에 불이 났는데 이거 소화기를 뿌리면 저 벽지가 상할 것 같은데 소화기를 뿌리면 뭐 분말이 내 코에 들어갈 건데 이런 고민을 할 수 없어요. 불이 나면 그냥 소화기 뿌리는 거예요. 그렇죠. 뭘 제기는 지금 해로움이 지금 퍼지고 있는데 저는요. 이준석에 대한 대처법을 그동안에 무시 전략으로 써왔어요. 이제는 그냥 상대하지 마. 가만히 있으면 쭈그러들 거야. 관종에게는 무시가 답이야. 뭐 이런 식의 논리였거든요. 그래, 그럼 그동안에 5년 동안 무시해 와가지고 이준석의 해악이 줄어들었습니까? 전혀. 더 늘어났죠? 오히려 무시를 기화로 그 기계적 중립 레거시 언론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 띄워줬죠? 그렇죠. 맞잖아요. 제가 잘못한 건가요? 맞잖아요.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해서 또 무시하고 가자? 저는 냉정하게 무시 전략 쓰자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비겁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준석을 말로 이길 자신이 없고 기로 누를 자신이 없으니까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정면 돌파를 하는 건 이럴 때 정면 돌파를 하는 거고 비겁하고 뭐 저보다야 강자죠. 뭐 언론에서 많이 띄워주고 영향력도 큰데 이거를 비판하지 않고 이거를 문제 제기하지 않는다? 전 비겁하다고 봅니다. 저는 이준석 거론하지 말라는 분들한테 딱 저는 신인규 변호사님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게 사고는 사각지대에서 나는 거거든요. CCTV로 계속 비춰야 되는 거거든요. 좋은 말씀입니다. 기스나. 이게 사각지대에서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데서는 사고가 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안 보고 있는데 뒤에 불 난 거야. 그렇지. 야, 이거 우리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자리에 오셨던 우리 MC 장원님께서 맞아요. 용종 비유하지 않았어요? 그때 용종 비유가 척확했습니다. 상에 용종이 났는데 알지만 무시해요? 용종 떼야지. 충치가 있는데 아프지만 무시하자. 며칠 지나면 낫을 거야. 무시합니까? 근데 뽑아야죠. 화농성 여드름 났는데 무시해요? 짜야죠. 짜버려야지 끝까지. 피날 때까지 짜야죠. 그래야 새살이 돋죠. 그렇지. 근데 그 무서운 거야. 아프니까. 아프니까. 저는요 아파도
한 번 겪을 건 겪어야 되는 거고 아닌 건 아닌 거지. 내가 무시한다고 해서 저거 없어 무시한다 그래가지고 없습니까? 그거 완전 타조머리 아니에요. 그렇죠. 저는 이준석이라는 이 정치 반정치 해악이 벌써 이 정도까지 드러났어요. 바바리맨 발언까지 대선 주자가 나와서 하고서도 막 지지자들 조롱이나 하고 다니는데 뻔히 보면서도 이거는 가만히 있으면 해결될 거야. 무시하면은 저 관종은 무시가 가장 무서울 거야. 아니죠. 뭘 무십니까? 언론 보수 언론들하고 매일 놀아나는데. 저는 이제 만약에 실제 제명 절차를 국회에서 정식으로 밟는다고 하더라도 아까 일각에서 우려했던 이런 식으로 제명 프레임을 가지고 자신을 또 희생자로, 피해자로, 독재의 희생양으로 키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러시는 분들, 걱정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또 거기서 이준석이 저번에 김영삼, 본인이 예측한 김영삼처럼 내가 가려고 하는 민주주의 얘기는 말이야. 요거 하고 나오잖아요. 그냥 그대로 밟힙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두 말씀 하셔도 돼요. 이준석을 했을 때 역풍이 분다 이 얘기거든요. 제명을 하면 괜히 띄워준다. 피해자 만들어준다 이 얘기인데 국민들을 바보로 보는 발언이라고 저는 봐요. 맞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이준석 의원이 YS를 판다고 해서 YS 됩니까? 국민들이 바보예요? 그러니까 YS를 이준석이 아무리 팔고 노무현 대통령을 아무리 팔아도 이준석은 YS가 아니고 이준석은 노무현이 아니에요. 그걸 국민들이 다 알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서 국민들을 바보 취급한 나머지 이렇게 되면 마치 이준석을 띄워주는 게 되고 역풍이 분다 이런 식으로 해석 포장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냥 비겁자들의 변명 논리예요. 아니 그러면 이준석의 지금 이 반정치를 위해서 그 무시 전략 쓰자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노력을 했습니까? 뭘 했어요? 그럼 영원히 안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이준석의 이 반정치 해악을 그러면 누가 도대체 막습니까? 국민들은 저렇게 지금 들들들들 끓고 있는데 이 해로움 때문에 그 이준석이 언론에서는 포장이 됐지만 현장에서는 이준석을 40대 윤석열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꽤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40대 윤석열이라는 말이 굉장히 공통점이 있어요. 이준석과 윤석열 두 사람의. 왜냐하면 이준석도 지금 이제 성 발언을 하고 나서 자기가 제명을 당할 것 같으니 피해자인 것처럼 이제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데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죠. 근데 이런 코스프레는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 성 발언을 한 것을 우리 국민들이 모두 전파를 통해서 봤기 때문이죠. 그렇죠. 다 들었죠? 네. 이게 공통적으로 윤석열도 내란이 터지고 나서 자기가 내란한 게 아니다. 그 경고성 계엄을 하려고 했던 것이다. 가가지고 내가 계엄 그냥 금방 풀지 않았냐. 한 방에 해프닝이란 얘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 내란으로 기소됐습니다. 지금 내란으로 우리 모두가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내란이 아니라고 윤석열이 얘기한다고 해서 이게 내란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이준석이 이게 자기가 피해자고 성적인 발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한다고 이게 자기가 피해자가 되고 성적인 발언이 문제가 없어집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아니 그리고 하나만 보탤게요. 그때도 윤석열 탄핵을 한 번에 시킨 게 아니에요. 그렇죠. 첫 번째 탄핵할 때 불성립됐거든요. 그때 역풍 불었습니까? 안 불었습니다. 순풍이 불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응원봉 들고 다 들고 나죠 국민들이. 맞아요. 아니 그렇게 해서 204표로 가결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들을 진짜 바보로 본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아니 국민들이 YS라고 이준석이 우기면은 YS구나. 그러니까 순풍이 역풍 불겠구나 이러고 국민들이 다 물러나는 줄 아십니까? 아니죠. 요즘 시대가 그러지 않아요. 국민들이 다 보고 이준석 자기가 아무리 YS 마케팅하고 아무리 노무현 마케팅해도 야 이거 황당한 놈이네. 그렇죠. 아니 아닌 걸 갖다 쓰니 이거 사기꾼이네. 국민들이 이렇게 판단하지 누가 이준석 말이 다 맞다고 믿습니까? 저는 좀 분별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는 이제 좀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이준석 의원이 했던 발언 후보 검증 차원에서 당연히 나올 수 있었다. 이런 일이라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표현할 때 조금 더 순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돌아간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에 담겨있는 사과, 죄송의 그 키워드가 달려있는 기사의 내용이에요. 이게 어디 사과입니까? 당연히 후보의 검증 차원에서 나올 수 있었다. 이런 일이라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표현을 할 때 조금 더 순화하겠다 정도입니다. 이거 사과 아니죠. 그리고 두 번째. 자, 8.4%의 득표율이 그친 거에 대해서 이준석은 저희가 분석하기에는 막판에 사표 심리론을 굉장히 국민의힘에서 세게 걸었다. 김문수 후보 측에서 어떤 지표에서도 이기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사표 방지론을 통해서 2, 3% 지지율을 빼갔다. 즉 나는 큰 잘못을 한 게 아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 첫 번째 문장 한 번만 다시 읽어주실래요? 첫 번째 문장. 한 번만 다시. 당연히 후보 검증 차원에서 나올 수 있었다.
이런 일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표현할 때 좀 더 순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 다시 그대로 해보겠습니다. 네. 계엄의 원인은 민주당의 탄핵 때문이었다. 다시 대통령직에 복귀하면 개헌을 해서 마무리하겠다. 윤석열 발언과 똑같네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준석열이라는 표현이. 준석열이죠. 네. 자, 그거 어디 남 탓을. 야, 본인이 잘못해서 진 거예요. 국민의힘한테 돌리지 마시고.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이거는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CCTV라고 하셨잖아요. 네. 사각지대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누군가 봐야 됩니다. 그럼요. 이재명 대통령 이후의 미디어는 여전히 눈이 좀 반쯤 멀어 있거나 시야가 흐려버린 레거시 미디어와 맑고 투명하고 깨끗하고 자신 있게 지들끼리 경쟁하는 뉴 미디어가 레거시와 한판 붙는 또 하나의 승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루지 않는 문제를 레거시가 다루지 않는다고 해서 감춰질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준석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제명 여론이 높아지듯이 뉴미디어가 더 열심히 다루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야당이 요즘 불타고 있다던데 국민의힘 얘기도 좀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국민의힘은 제가 다른 거 다 떠나서 김용태는 왜 이럴까요? 아니 나 이건 얘기 꼭 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요건 비판하고 가요. 야, 근데 김용태와 이준석은 천하용인? 원조. 과거의 원조죠. 일기. 근데 일기 천하용인의 그 정치인들은 네.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히 큰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로만 구성이 됐던 것 같아요. 해악 패밀리네. 그럼 해악 그러니까 패밀리. 이제 뭐 그 해체가 됐지만 그 두 구성원들만 보더라도 네.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도 이제 그 비판을 했었지만 그 김문수 후보 유세할 때 최상병 그 묘비에 가서 그거는 정말 최악이었죠. 진짜 최악이었어. 아니 얼굴 같이 나오려고 뒤에서 닦은 거 아닙니까? 누가 그쵸. 그렇게 닦아요? 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최상병의 그 억울한 죽음 밝혀내겠다고 했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그 표정으로 인터뷰한 거 기억나세요? 그 비석 닦고 자기가 나와가지고 그거 이제 와서 보면 연기야. 그렇죠. 약간 이렇게 막 이렇게 진짜 연기상 대상감이야. 연기 그렇죠. 대상감. 진짜 국민을 속인 거예요. 수사 외압에 대한 부분은 그게 이준석 의원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 그 16주기 때 가서 훌쩍훌쩍 우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눈물 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눈물 짜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둘이 네. 연기 대상감. 근데 이 김용태가 그때는 4주 전에는 최혜병의 묘비를 뒤에서 닦고 뭐 아무튼 그런 코스프레를 하면서 수사 외압에 대한 부분을 밝혀낼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는데 특검법 표결은 참석하지 않았다라는 거. 이거는 뭐 진짜 정말 진짜 구태 오브 이제 썩어 문드러진 정치라고 보기 때문에 김용태의 정치도 저는 이 선에서 끝날 거라고 봐요. 더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 솔직히 권성동과 김용태의 차이는 그냥 나이만 젊다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그렇죠. 똑같아. 이제 생긴 것도 나 비슷해 보여. 제 눈에는. 네. 다 똑같아요. 미안하지만 네, 다 똑같아. 그런 평가를 줄 수밖에 없어요. 뭐가 다릅니까? 김용태 의원은 살아남겠다고 김문수 후보한테 좀 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약간 그런 오늘 오찬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아니 김용태는 왜 자리를 지키고 김문수는 턱걸이도 하고 훌라후프도 돌리고 태극권도 하더니 아니 진짜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훌라후프는 잘해. 아니 철봉도 진짜 잘해요. 철봉 잘해. 그렇게 큰 훌라후프 처음 봤어. 왜 그 그 우리 주민센터나 그 약수터 이런 데 가면 이만한 훌라후프 있어요. 그렇죠. 그걸 막 이렇게 돌릴 수 있거든요. 대단하긴 하더라 허리가 진짜. 그거 돌리다 보면 진짜 허리케인 일어날 것 같아. 진짜 이거 이렇게 돌릴 수 있거든요. 근데 잘 돌려. 인정. 잘하는 건 인정. 인정하는데. 턱걸이랑 훌라후프는 인정. 근데 당권 도전 의사가 있기 때문에 김용태랑 짬짬이 하는 거예요, 뭐예요? 그러니까 일단 뭐 김문수는 자신감이 생겼죠. 41%라는 이제 40% 이상 본인의 목표 달성을 초과 달성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자신감이 붙은 상황이고, 저는 김용태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전 정말 이제 정치 이 친구가 그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게, 더 이상 정치를 해서 나라를 좋게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냥 본인이 뭐 이번이야 초선이니까 뭐 임기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뭐 재선 될지도 의문이지만 되더라도 무슨 정치를 하겠어요, 좋은 정치를. 그러니까 지금도 김문수랑 무슨 짬짬이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지금 비대위원장이 됐고 그 자리 연명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너무 좀 추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 당에서 지금까지 어떤 뭐 개혁을 하거나 어떤 당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 자체가 없어요, 김용태가.
근데 무슨 자리 완장 찼다고 해가지고 지금 뭐 비대위원장 이러고 다니는 건데 이게 얼마나 공허한가. 그러니까 이제는 본인이 힘이 없으니까 김문수한테 붙어가지고 이제 뭔가를 연명해야 되는 그런 처지. 그러니까 뭘 하겠냐는 거예요, 뭘. 정말.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말 절망을 넘어서서 이제는 뭐 기대도 없으니까 그냥 이제는 화도 안 나고. 그냥 국민의힘 보면은 그냥 요즘은 그냥 재밌다. SNL보다 훨씬 웃긴다? 뭐 이 정도? 아직 있네? 뭐 이런. 아니, 내일은 뭐로 싸울까? 뭐 이런 정도의 기대감? 이렇게 그게 다예요, 이 사람들. 콘텐츠가 많은 정당인 줄 몰랐어요. 사실이에요, 사실 야시장에는 좋지. 야시장에는 할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국민의힘 지금 권성동은 원내대표직을 사퇴를 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고. 근데 비대위원들은 다 사퇴했다 그러대요? 그러니까요. 전 그것도 이상해. 비대위원 혼자만 자리를 지키는 거죠. 혼자 위원장 혼자 뭐래? 그래서 이제 다음 주죠? 9일이면 다음 주 9일쯤에 월요일에 의총을 열어가지고 비대위원장의 거취를 결정을 한다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됩니다. 원내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는데 어쨌든 원내대표가 뽑히기 전까지는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명목상 권성동이 버티고 있고. 근데 만약에 김용태가 그만둬. 그럼 권성동이 비대위원장이 되는 거죠. 대리죠, 대리가. 대리가 되는 거죠. 직무대행으로. 그러면 또 그런데 갑자기 또 새로운 비대위를 그냥 구성해보자. 또 다시. 근데 그거는 저는 좀 너무 나간 얘기 같고, 그러니까 뭐 그런 위험성이나 뭐 여러 가지 우려를 제기하는 건데 결국 권성동은 원내대표 사퇴한다고 했고 의원총회 열어서 원내대표는 새로 뽑힐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비대위원회도 어찌 됐든 뭐 관리형을 꾸리든 아니면 김용태가 좀 이어가더라도 어쨌든 전당대회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먼저 갈리는 게, 그러니까 지금 교체되는 게 더 순리인 것 같고, 김용태 위원장은 지금 뭐 비대위원들 다 사퇴했기 때문에 이 비대위가 기능할 수는 없거든요. 그냥 그렇죠. 자리만 지키고 있을 뿐이에요. 형식적으로. 껍데기만 있는 거라서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아무리 멍청하고 아무리 바보 같아도 요 정도 지도체제 변경을 못할 정도의 당은 아니고 권성동 아니어도 지금 하겠다고 하는 원내대표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경원 얘기도 나오고 많이 나오죠. 얘기도 나오고 뭐 또 김도읍도 나오고 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지금 원내대표 하려고 몸이 또 달아올라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의원총회를 빠르게 소집을 해서 아마 저는 원내대표 교체되고 그다음에 그 원내대표가 아마 이제 김용태 사태를 이끌어내면서 이제 새로운 비대위를 좀 꾸려가지고 하지 않겠나. 근데 이제 친한계 쪽에서는 권성동이 뭐 꼼수 부린다 이런 거. 새로운 비대위원장 다시 만들어가지고 당권을 쥔다 이제 이런 건데. 아니 근데 전 약간 그건 억까 같아요. 한동훈 쪽에서도 그러니까 너무 이제 본인들이 의심이 많다 보니까 너무 이제 억까를 하는 것 같은데 이미 뭐 사퇴 의사 다 밝혔고 이제 뭐 어떻게 합니까 권성동 입장에서도. 근데 그림을 그려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야당은 원래 4분 오열된 상황이었거든요. 대선 기간 동안에도 이미 4분 오열이었어요. 그러니까 김문수파, 뭐 친한계, 친윤계, 뭐 친유계도 있어. 유승민 쪽도. 친유계도 남아 있네. 일부 소수 있네. 아주 소수. 그리고 사실은 좀 더 많이 나간 아스팔트 극우가 가까운 윤어게인파, 윤상현 이런 사람들. 이렇게 따지면 그 비윤계 따지면 거의 뭐 6-7가지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전당대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또 이제 이합집산을 하느냐, 이제 요 그림이 있고 지방선거 전에 어쨌든 이제 보수 전체가 이제 뭉치는 그림은 좀 만들려고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좀 너무 먼 미래긴 한가? 이거 예측하기 좀 어렵습니다. 지방선거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내년 6월이고 공천까지 생각하면 이제 한 6개월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뛰고 있어요. 벌써 뛰죠. 뛰죠. 주자들은 준비하고 있지. 근데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은 시간이 이제 한 6개월 남았는데 지방선거를 놓고 보면 6개월 안에 당을 재정비할 수 있을까? 사실은 아까 그 한 개팔 빠뜨리셨는데 누굽니까? 하와이홈까지 넣어야죠. 하와이홈까지 넣어줘야지. 요즘 예리하지 않았습니까 방금? 하와이홈까지 넣어줘야 되거든. 후덜덜덜덜덜덜덜. 하와이홍이 요즘에 가장 추켜 세우는 사람이 은퇴했지만 은퇴한 게 아니죠. 준석훈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외부에 있는 인사들끼리 뭉치면 준석훈, 홍준표. 그렇죠. 들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와이홍도 이제 귀국을 한다는 거고 더 큰 문제는 지금 국민의힘에 수사받아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너무 많아. 무너지지 이제. 이게 특검이 들어가면 어디까지 파편이 유탄이 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수사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내부의 개파들이 한 6-7개가 개파들이 4분 오열이 돼 있고 이러면서 통합은 무슨 통합입니까? 그냥 이 당은 자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당대회도 뭐 겨우겨우 치르겠죠? 근데 치러봤자 결론이 뻔히 보여요. 어차피 한동훈계가 또 집니다.
또 져요. 네. 저요. 네. 그럼 뭐 이제 또 친윤들이 또 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당은 윤석열은 떠났어도 네. 이 지금 MB와 검찰, MB 검찰 당이거든요. 사실은 이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망한다. 네. 끝났다. 그러니까 저는 봅니다. 지금 요 상황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경찰이 내란 사건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난번에 이제 제가 그 CCTV에 그 한덕수 관련한 내용 그 보도를 했었는데 그때 추가적으로 취재가 됐던 내용은 아직 사실관계 확인은 못했지만 윤석열과 삼청동 안가에서 만난 예상 외의 인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윤석열 정부 외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사람 외에 누군가 또 있다는 건데 그게 이제 누구냐에 따라서 네. 향후의 정치권의 파장도 굉장히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겠죠. 약간 이제 지금 특검 얘기를 좀 해주셔가지고 사실은 그 특검이 메머드급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일단은 지금 내란 특검이 60명, 그죠? 김건희 특검이 40명. 그리고 최혜병 특검이 20명. 검사 숫자만. 검사 숫자가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의 뭐 중앙지검급이라고 하던데. 중앙지검은 70% 정도 된다고. 세 개 다 합치면. 야, 그러면은 이제 어마어마한 수사팀이 그 의혹 사안들 수십 개를 다 함께 들여다본다라는 건데. 검사만 오는 게 아니라 또 수사관들 보니까 그쵸. 외부 변호사 내지는 공수처, 경찰 또 다 들어오는 거예요 또. 어떤 게 포인트라고 봐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 대부분 사안에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연루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정당 해산 실제 뭐 해산 심판 청구를 안 해도 해산 심판이 자연스럽게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서 요거를 어떻게 전망해 봐야 되는지 뭐 일단 뭐 특검권부터 어떤 수사가 제일 뭐 이거 좀 바보 같은 질문이긴 한데 최혜병 특검이 제일 그래도 비교적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빨리 끝날 것 같지 않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예. 최혜병 특검이 있고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있죠. 예. 김건희 특검이 있고요. 예. 그리고 내란 특검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근데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지금 최혜병 특검도 굉장히 빠르게 끝날 가능성이 높지만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도 이미 검찰에서 그 서울고검에서 굉장히 빠르게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까지 부르고 나면 그 다음은 바로 이제 김건희만 부르면 될 정도. 예. 그러니까 요 내용도 그렇게 이제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 더불어서 뭐 이 검찰이 도이치모터스랑 그리고 이 디올백 받았던 것들 수사하는 과정에서 봐주려고 했던 것은 없는지 아니면 윤석열과 김건희 입김은 없었는지까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아마 수사가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고 최상병 건도 마찬가지로 이 증거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이제 이 최상병 건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에서 수사가 왜 이렇게 길어졌는지 이 부분도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오히려 내란 특검이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경찰이 지금 요 비화폰 서버랑 그리고 CCTV 내용을 다 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요 내용들은 그간 군인들이 얘기했던 내용들과 더불어서 요 비화폰 서버랑 CCTV만 대조해봐도 거의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요 세 개의 특검이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네. 그렇게 전망해 주셨고 우리 신인규 변호사께서는요? 근데 이제 뭐 국민의힘을 해산이라는 고급스러운 단어를 쓰기보다는 윤석열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쥐약 먹었기 때문에 뽀개버린다고 했다. 이 뽀갠다는 표현이 훨씬 더 어울리는 정당인 것 같고 이제 이 특검에서의 핵심은 이제 세 갈래로 들어가는데 각각의 특검이 그렇게 어려운 수사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무슨 뭐 고도의 무슨 지능범 수준의 어떤 어려운 법리를 적용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심플하게 다 거의 직권남용 내지는 뭐 어마어마한 뭐 뇌물이나 증거인멸 다 이런 수준인데 내란만 이제 빼고요. 그럼 나머지 이제 어떻게 규명하면 되느냐? 그동안의 수사가 안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압수수색을 안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강제 수사를 안 하니까.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특검이 들어오면 강제 수사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안 나오면 잡으러 가고 가서 핸드폰 다 찾아오고 이것만 돼서 압수물 분석만 하면은 끝날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특검 이번에 또 인력도 많이 보강했고 하기 때문에 금방 이건 해결은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핀셋으로 수사가 이제 빨리빨리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특검 시작하면 한 120일 안쪽에 다 끝나는 거거든요. 앞으로 올해가 가기 전에는 다 관련자들 이제 기소하고 검찰이 이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는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뭐 어떤 분은 뭐 특검을 뭐 하나씩 해야지 뭐 동시에 뭘 세 개를 해서 혼란스럽다 막 이러시는데 혼란스럽긴 뭐가 혼란스러워요. 각자 일 하는 거고. 그렇지. 그리고 그러면은 뭐 내란 끝나야지 김건희 끝나야지 뭐 한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증거인멸
변호인 몇 시간 또 줘야 됩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늦었잖아요. 최혜병 사건 또 얼마나 늦었습니까? 그게 어렵습니까, 수사가? 전혀 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저는 끝날 일이고 수사기관에 의지가 없었다. 안 했다, 일을. 해태. 이 부분만 해결되면 저는 끝날 일이라고 봐요. 예. 두 분 다 이제 특검에 대해서 의견 주셨고, 저희 마무리하기 전에, 참 이게 저를 또 이제 소위 빡치게 하는 기사 하나를 또 우리 제작진이 공유를 해주셨는데, TV조선의 윤정호 앵커 칼럼. 제목이 이렇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시작됐네요. 민주당이 통과시킨 내란 김건희 해병대 트리플 특검은 보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겠지요. 그래도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이틀 만에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인사들을 수사하는 대규모 특검 3개가 동시에 출범하도록 법을 만든 건 오해의 소지가 커 보입니다. 특검은 본디 검찰이 정권의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을 때 야당이 제기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게 조선일보가 어제자 조간의 사설에다 갖다 박은 내용이에요.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이에요. 앵무새네, 앵무새. 아니, 원래 윤정호 씨가 이것이 정치다 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것이 정치다 하는 진행자였을 때는 그 윤석열 정부 시절에 굉장히 좀 빠르게 윤석열 정권 비판으로 돌아섰던 대표적인 그나마 TV조선 내부에서 이 사람 왜 이래? 라고, 이 사람이 TV조선 앵커라고? 약간 놀랄만한 평가를 받았던 인물인데, 하는 짓거리가 조선일보랑 똑같네요. 근데 요거에 조금 제가 지금 빡이 쳐가지고, 정치 보복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윤정호 씨의 생각은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정치적인 오해를 받지 말자라는 특검을 건데.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럼 김건희 잘 됐네. 봐주자. 아니, 그럼 특검을 하지 말자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너무 보복적으로 보이니까 왜 이렇게 세게 나와? 이런 거 아닙니까? 원래 특검은 야당이 주장해야 되는데 왜 여당이 특검하냐?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 얘기. 제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잘 됐네. 특검하지 말고 이재명 정부 하에서 그러면 계속 수사합시다, 5년 동안. 더 잘 됐어. 난 수사기한 제한이 좀 불편했거든. 더 잘 됐네. 그냥 이재명 대표 하에 대통령 체제 하에서 5년이든 또 정권교체해서 10년이든 20년이든 그럼 계속 수사를 해. 야, 그러면 특검 말고 연구 수사. 야, 그러면 잘 됐네. 혐의를 잘게 쪼개서. 잘 됐네. 그러니까 특검 싫으면 수사는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정권은 바뀌었고. 그럼 이재명 정부에서 수사 받는 수밖에. 그럼 그거 확약서를 쓰면 돼요. 이의 제기하지 않겠다. 그러면은 특검 안 해도 되죠. 그렇다 그러면. 근데 이 사람들이 이재명 정부와의 검찰이 수사하면 이건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를 보복했다라고 더 노래 부를 사람들인데. 그래서 지금 특검 가자는 건데 이걸 가지고 시비 걸면 이건 사람도 아니죠. 제가 볼 때는 지금 주장 자체가.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심하네. 또 사례를 들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 얘기를 꺼내요. 마지막에 김대중 대통령이 현직에 계실 때 전직 대통령이 가장 행복했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신을 사용시키려고 했던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사면을 건의했고 집권 후 5차례나 청와대에 초청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하면서 윤석열 밥 사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김대중의 사례를 끌어와서 화합과 포용의 정치를 하라. 이 얘기를 지금 집권 3일차 이재명 대통령에게 동시에 하는데 진짜 내란 봐달라는 얘기예요. 가관입니다. 내란일보다는 생각이네. 그러면 윤석열이 이재명 대통령 거의 3년 내내 수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 가관이네. 수사했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똑같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런 얘기 안 했죠. 왜 안 그때는 안 했죠. 가관이네. 그때의 정의와 지금의 정의는 다릅니까? 난 진짜 그래서 저는 요렇게 이 사람들이 좀 발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세게 해야 돼. 이거는 뭔가 감출 게 있는 것 같아. 더 세게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시그널이야. 더 세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말장난도 유분수지. 그러면은 전두환 케이스 갖고 와서 그럼 윤석열 불러다가 그럼 대통령실에서 밥 사 먹여달라 이런 얘기인데 그럼 봐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때도 사면해줬으니까. 그러면 DJ 대통령이 사면해줘가지고 전두환이 마지막에 참여하고 갔습니까? 끝까지 그랬거든요. 끝까지 정당화하고. 정말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사실 이때 제대로 진압하지 못했던. 바로 못 세운 거죠. 화해와 포용이라는 거 좋아요. 국민통합 차원에서 이런 장면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중요한 건 미래 세대인 저희들이 봤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용서를 해주신 게 국민 모두의 용서는 아니었던 것 같아. 왜냐? 그들이 반성하지 않았잖아요. 전두환이 반성하지 않았잖아. 끝까지 반성 안 했지. 윤석열이 반성할 것 같습니까? 국민을 조롱했죠. 반성합니까? 저는 정말 DJ 대통령의 그 통합의
그 메시지를 여기 끌어온다는 것 자체가 물론 그 김대중 대통령의 행동도 역사가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건 이제 과거의 일이고 네. 지금도 내란을 용서하고 품자 통합이라는 말과 포용의 말로 자꾸 이렇게 이걸 치환을 하는데 아니 그럼 지금도 서초동에서 수많은 사람들 지금 재판받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건 왜 포용 안 합니까? 그렇지. 그건 왜 통합 안 해요? 왜 처벌해요 그 사람들도? 다 품어줘야지. 그럼 이 세상은 그냥 범죄 덩어리 되는 거예요. 용종도 포용하고 충치도 포용하고 화농성 여드름도 포용하고 종기도 포용하고 몸이 남아나겠습니까? 다 포용해 다. 아니, 그러니까 잘라낼 거 잘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용종은. 그렇죠. 여드름도 짤 건 짜고. 안 왜 돼요? 그렇게 이상한 소리를 하는. 그러면 우리 윤정호 앵커님은 용종하고 그 여드름하고 같이 타세요, 그러면. 난 같이 못 살겠어. 아니, 뭐, 언제부터 이렇게 뭐, 선비고. 아주 너그러우시네. 선비고 보살이었어. 뭐, 종교가 근데 뭐예요? 이재명 대표 수사할 때 왜 이런 얘기를 안 했냐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때는 왜 자꾸 수사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자기들이. 그렇죠. 통합 얘기 안 했잖아요, 그때도. 안 했죠. 이 이중성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한심하네, 한심해. 그러니까 항상 저는 이제 언론인이잖아요. 언론인으로서 항상 어떤 사안을 볼 때 거기에 이제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이름도 넣어보고 좋아하는 사람들 이름도 넣어보고 다 해보거든요. 근데 잣대가 달라지고 기준이 달라지면 기사 쓸 때 그 펜이 흔들려요. 근데 이렇게까지 그때그때 다른 말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너무 놀랍습니다. 네. 우리 천종호 판사라는 분의 짤이 있잖아요. 그 짤, 그 소년범. 소년 쪽, 예. 판사. 안 돼! 돌아가. 안 바꿔줘! 바꿀 생각 없어! 빨리 돌아가! 단호하게 내려치신단 말이야. 그리고 장 이사님도 얼마나 단호하십니까? 전화 내용 보세요. 그 여력이 없어요? 그 나가도 괜찮으시고요. 제가 공개를 해야 되겠어요? 아, 제가 공개를 하시면 어떡할 건데요? 여력이 없어요? 여력이. 아니, 한 번만 도와주세요. 그 녹취대로 하세요. 네? 녹취대로 강경하게. 네. 장 이사님 나타나면 다 끝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안 바꿔주고 바꿀 생각 없고, 예? 그러니까 돌아갈 수 없어요. 이런 생각도 들어. 아니, 조선일보 얘기를 이제 너무 의미나 비중을 둬서 이거야말로 좀 무시해야 될 것 같아. 아, 근데 이것도 문제인 게 그냥 수사하면 돼요. 그렇죠. 나 이거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헛소리에 뭘 조선이 뭘 쓰면 조선, 뭐 물론 그들의 생각을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정말 신박한 개소리를 조선이 써줬다고 해가지고 이걸 대단한 논조처럼 달아주는 것도 정말 시간 낭비예요, 이제. 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빡치는 게. 네, 또요? 아니, 빡치는 게, 아니,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했다고 깠잖아요, 저희가. 깐 이후에. 보복이지. 그 우리 압수수색 당했잖아요. 보복이었지. 보복 아닙니까? 정치 보복이지, 그게 뭐야. 그때 조선일보 이렇게 썼습니까? 조용히 그러니까. 있죠. 네, 조용히 있죠. 진짜 정의란 무엇인가는 우리 윤정호 씨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조선일보는 언론사라고 하기가 참 어려운 게 이 사람들은 정치를 하잖아요. 정치를 하는 언론사가 무슨 언론사입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논리 제공을 하면서 본인들이 또 판을 짜보려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뭐 애를 쓰는 건 알겠는데 이건 언론의 기능과도 많이 동떨어진 일이고 아니 지금도 해야 될 일이 아니 본인들이 이제 판을 짤 때가 아니라 진짜 보수 세력 아니 보수 성향일 수 있으니까 네. 보수 정당을 위한다고 하면은 봐달라 통합해라가 아니라 뭔가 지금 자신들에 대해서 성찰하는 이런 쪽의 기사를 더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여전히 논리를 뒤바꿔가지고 이런 식으로 뭐 윤석열에 대해서는 뭐 포용해라 통합해라라는 메시지를 낸다는 것 자체가 전 이게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이거 누가 동의합니까 이거를. 법대로 합시다. 법대로 그냥 원칙대로 하면 돼요. 원칙대로. 법대로 원칙대로 할 테니까 그냥 지켜나 보세요. 아니 그래서 저는 특검을 해준다는 건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거는 배려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도 중립적인 특검으로 가서 결국에는 그 기간을 제한해서 수사를 짧고 굵게 하겠다는 거예요. 윤석열 그렇게 안 했잖아요. 그렇죠. 3년씩 했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이거 싫다고 하면 난 역전했으면 좋겠어요. 아 특검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싫어? 그러면 담보서 하나씩 갖고 오라 하세요. 확인서, 확약서. 이재명 검찰이 수사해도 문제 제기하지 않겠다. 그럼 5년 내내 수사해주면 되죠. 아 본인들도 안 하보다. 수사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짧은 기간에 못한다는 거 안 하보다 직감적으로. 김건희 사안이 많잖아요. 국민들도 훨씬 좋죠. 검찰을 정상화시켜가지고 야 이재명 정부 하에서의 검찰이 5년 내내 수사해도 이거 모자르거든요 사실은. 그치. 근데 그거를 특검으로 축약해서 지금 하겠다는데 이거 가지고도 시비를 걸면 그럼 수사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저는요 이게 보복이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러니까 이제 내란 특검이나 정의를 구현하는 게 보복이라고 한다면 보복 천년만년 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거 하려고 우리가 정권 바꾼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박한 개소리는 넣어두시라. 예, 그 정도로만 줄이죠. 네. 예, 오늘 금요일인데 와 동접 8,000 넘었습니다. 와.